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욱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블루 라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 진보 패널,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두 분 예측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무죄야, 무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평을 하신다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사실 이게 1심에서 좀 너무 과하게 그렇죠. 또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었는데 2심에서 이제 바로 잡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당연하고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될 범죄예요. 범죄도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그 2심 재판의 결과가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아니고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건 2021년이었고 수사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025년에 항소심이 끝나는데 검사가 10명이 들어갔다? 이거는 명백히 남용이죠. 공소권에. 예. 두 분이게 약간 좀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평상시 텐션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엔 저도 되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의아해하면서 예.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아, 그런 거예요. 한 10분 뒤부터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도대체 기뻐할 이걸 일이었는가? 가지고 특히 왜 사람을 판결문을 한번 보면 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거예요. 100여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예. 그 내용을 판결을 되게 꼼꼼하게 해놨어요. 맞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예. 야 이거를 이렇게 재판하나? 아. 이게 뭐라고? 제 아는 사람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처벌할 거야? 아, 다시 돌아. 알고 모르고 그거 뭐 중요해? 텐션 아니, 올라왔어요. 텐션 이거를 올라왔어요. 판결문 100쪽을 써가면서 이게 저기 대등재판부라서 네, 세 명이서. 3명 다 부장판사인 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사건이에요. 고등법원 내에서 부장판사 3명이 동시에 같이. 이거를 20년차 경력에 법관들이 할 일이냐고요, 이거를. 아하, 그렇군요. 오죽했으면 이런 거예요. 100쪽이나 쓴 이유는 아. 자, 헛소리 하지 마. 잘 봐. 잘 봐. 어떻게 너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검찰이 썼는지를. 아하. 그래, 좋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꼼꼼히 따져줄게. 아하.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1차 평가에서 문제 풀었던 거를 2차 평가 이제 선생님이 딱 보고 1차 평가에서 왜 문제 잘못 풀었는지 설명해 줄게. 네. 잘 봐. 우리가 이게 틀린 거야? 평상시에도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네. 뭔가 논리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 논리에 대해서 간결하게 반박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보통 일상생활 할 때도. 예. 어제 판결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이 되게 허탈했다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그 2심 판결 선고 이후에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예,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말 담담하게 이제 2심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1심이 굉장히 징역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를 1심에서도 예상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징역형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놀랐다는 분들이 많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난 3년간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이 1.7%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무죄를 받은 건 1.7% 확률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 대우다. 특별 대우다. 예. 뭔 소리입니까? 텐션 사실은 올려주세요. 텐션을 제가 뭐 올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건 통계일 뿐이고요. 통계. 실제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의 판결문 같은 것도 보면 납득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1심 때부터 많은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해당할 수 있나? 허위냐? 인식 부분이 맞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예. 다만 1심 판결이 납득할 수 없게 났던 겁니다. 2심에서 바로 잡아진 거지. 예.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났는데 2심 무죄는 1.7%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 재판만 쳐다보고 있다가 아하. 모든 전략을 여기 다 줬는데 아하. 실제로 저는 계속적으로 무죄를 충분히 예상을 했거든요. 예. 플랜 B 같은 이건 B도 아니고 거의 플랜 A 같아요. 아. 무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있어. 이거 무죄 됐냐고. 대법원 가가지고 2달 만에 결론 내달라고. 2달 만에 결론 나면 무죄 상고 기각이죠. 예. 그러니까 알고 하는 소리인지 싶기도 하고 예. 실제로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인데 예. 예. 실제 1심에서 좀 더 과하게 났기 때문에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대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법률가 좀 많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2심 이제 판단 나오기 전에요. 이제 어제 오전에는 승복하라. 이재명 대표 반드시 승복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힘줘 말씀하시다가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예. 2심 결과가 무죄가 나오니까 정치적 판단이다. 이거 좀 이거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인가요? 네. 문해력이 의심된다 판사들의. 네. 이분들이 검사 출신, 법률가 근데-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문해력이 의심되는 건 1심 판결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본인이 보기엔 이렇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던 그러니까 거고.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했다. 이거 골프를 쳤네 안 쳤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말한 바가 없어요. 아예. 사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 사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네. 아예 말을 안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특별한 대우 맞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기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또 예. 좀 따질 필요도 있겠지만 첫 번째 이거 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당선 무효입니다. 맞죠. 그 얘기는 당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낙선된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3년을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어요. 특별한 대우죠. 아주 특별한 대우죠. 오죽하면 그 정규재 그 한국경제 전 주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 예. 이런 분들도 사실 이게 낙선한 사람 대상으로 이걸 네.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원래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예. 이런 게 나와요.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뭐 엉뚱한 데 뭐 미국에 엄청 좋은 데를 나왔다고 쓰든가 변호사 아닌데 변호사로 썼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나쁜 짓 해놓고도 그런 적 없어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는 건 이게 거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막 찾다가 생각하는 게 골프 같이 치셨네요. 그거를 또 교유행위라고.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일상용어로 쓰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그게 풀어서 말하면 어울려서 놀았다거든요. 어울려서 놀았는데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애초에 공직선거법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나마도 1심 때 그리고 검찰이 공소 제기했을 때는 그걸 또 다 뭉뚱그려가지고 뭔지도 모르게 올려놓으니까 항소심에서 일단 정리해라. 공소장부터 정리해라고 했잖아요.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진 얘기하셨는데 네. 그 얘기 이제 2심 법원은 이제 이재명, 김문기 두 사람이 나온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있는 사진을 확대만 했는데 조작이냐.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조작범이다라는 재판부를 빚고 왔습니다. 이거 사실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 저게 10명 정도 있고 뒤에 옆에 이제 4명이 있는데 예. 실제로 저 4명의 의미가 뭐냐면 골프 운동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 다 알죠. 네 명이 골프 운동 한 팀이니까. 그리고 저기 모자가 다 골프 웨어입니다. 옷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거 얘기하려고 줄인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4명이 한 팀이니까. 그렇게 줄였다고 인식이 되고 그 얘기를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고 결국 이걸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 10명 다 있었다 그러면 아니면 한 명만 더 넣었어도 잘 잘라가지고 5명, 6명 있어도 오해 안 합니다. 4명으로 딱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그걸 또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권영세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몰랐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누가 하더라도 이재명이라서가 아니고요. 근데 뭐 좀 국민의힘의 편을 들고 있는 뭐 변호사나 그런 정치인들은 뭐 계속 우겨쌌는데 사실은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권영세라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권영세가 누구 몰랐다고 하면 그럼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처벌을 못 합니다. 그냥 비난을 할 수 있겠죠. 알 것 같은데 모르지? 그는 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에서 비난하면 되는 거예요. 처벌하냐, 징역을 매길 수 있느냐. 특히 이거 대통령 선거 같으면 한 400억 정도 토해내야 됩니다. 430억. 민주당 없어집니다. 예. 민주당 없어지게 만들 정도의 검사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그 정도의 심각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정당을 다 떠나가지고 정치 세력을 떠나가지고 권영세가 했다 해도 저는 아니라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치의 사법화 부분을 여러 사건에서 지적을 해왔었고 네. 이것도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박 변호사가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제1야당의 대표였고 제1야당인데 그 야당이 400억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을 이 검사의 이런 엉뚱한 좀 무리한 기소로 사실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부터 만들어낸 또 거잖아요.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 또 예, 토해내는 패배한 거잖아요. 선거에 또. 예. 그리고 이 사진 기왕이 얘기해놨으니까 박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굳이 순서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더니 예. 그랬더니 이 호주 출장 갔던 저 사진을 들고 나와서 야 같이 골프도 쳤는데 왜 몰랐다고 하는 거야라고 그 근거로 된 겁니다. 이게 별도의 독립된 사실이 아니라 예. 그렇게 이 사진을 내미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저거는 조작된 사진 아니냐고 왜 저 사진을 잘라가지고 냈냐고 권성동 대표 말씀하시기 잘못된 게요. 그냥 확대한 게 아닙니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한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근거랍니다. 근거입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골프 쳤는데 안 쳤다 그래? 골프 쳤다 안 쳤다라고 얘기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하. 그렇게 자르면 조작이지 않습니까를 지적했더니 골프 쳤다 쳤네? 그래? 아. 골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 사진을 두고. 그거는 판결문에서도 지적을 해요.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아, 내가 보기에는 골프 쳤다를 안 확대해서 쳤다고 그러죠.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판사가 보기에 그랬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오히려 이거를 문제를 뭐 이긴 그 의원인가요? 지금 최고 의원.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이 이제 이거를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확대한 게 뭐가 되냐 하지만 왜 하필 거기 확대합니까? 한 5명 확대하든지 6명 확대하든지 2명만 확대하지. 딱 골프처럼 확대해 놨잖아요. 예, 4명. 4명만. 뭐 마음의 양심 손을 짚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의도가 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의도가 뭐 없었다고 저는 그냥 믿을 건데 뭐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게 내심의 영역에 대해서 예, 처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백현동 얘기죠. 이제 김문기 씨 얘기보다 이 백현동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국토부의 협박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에 반하는 것이냐. 의견 진술이 뭐 이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고 그것이 이제 허위 사실에 해당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협박이라는 발언 그게 컸던 것 같아요. 협박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협박 해악의 고지를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 뭐 그런 의미에서 협박의 표현을 썼느냐인데 사실은 국감이라는 아주 빨리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압박이라는 뉘앙스를 협박으로 표현했다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다면 또 그 전제 조건으로 여러 번의 공문이 왔고 그 공문에 따르면 사실은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인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 얘기니까 이제 공문이 3번이나 왔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3번이나 이제 오면 이건 독촉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느낄 수는 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라 말한 것 자체는 이제 과한 표현이긴 하나 허위사실 공표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원래 사전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서의 협박은 뭐 어렵게 해악의 고지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만 안 두겠다. 너 그냥 뭐 두둑에 패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통상적으로 법률 용어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합니다. 해악의 고지. 예, 그런 게 1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 중에 하나는 야 내가 아무리 공문을 봐도 국토교통부에서 이재명 가만 안 두겠다라고 쓰진 않았어. 라는 건데. 공문에 누가 공문에다가 그렇게 쓰겠어요. 이걸 보면서 야 나도 변호사니까 어디 가서 말 함부로 법률용어 섞어 썼다가 거짓말했다고 나도 뭐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물론 저 선거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무리 법률가라고 할지라도 섞어 쓰잖아요. 이럴 어떨 때는 그렇죠. 협박이라고 쓰기도 하고 참.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구구절절히 항소심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결국은 제가 여기도 항상 얘기하지만 검사는 기소 독점, 기소 편입니다. 이래 말도 안 되는 거는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는 본인들이만 할 수 있고 내가 하든지 말든지 내 권한이고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 기소를 통상하지 않죠. 고발 고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의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하고 딱 그냥 대비되는 거 똑같은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기준대로라면 사실은 김만배 몰랐다. 김문기랑 좀 거의 똑같고 더 하면 더 했지. 덜한 사건 아니고요. 최은순 얘기, 도이치모터스 얘기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면 만약 이 기준대로라고 지금 또 여기 2심 판결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파견대가 돌아오면 그 공소시효 정지돼 있거든요. 그거 지금 조사해가지고 검사가 기소한 검사가 조사하고 똑같이. 그리고 1심 판사 뭐 판사가 판결해요. 판결해가지고 그 해봐요. 하면 국민의힘 없어져요. 똑같잖아요. 국민의힘도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이 뭡니까 이게? 이게 정치 검찰이란 거예요. 그건 확실하네. 당선이 맞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하요. 그럼 그렇게 해요. 당신 당선이 집행유예 줘요. 집행유예 주라고. 김문기. 이건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몰랐다잖아요. 그 뭐 도이치모터스하고 손해 봤다고 손해 대통령이 봤든 뭐 하나도 안 봤든 너무 많이 이득만 봤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성경책 외우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행위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를 더 꼼꼼하게 보고 기소할 수 있는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이 사람 다 낙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정치 못하게 하려고 한 명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법 리스크 이런 말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법 그 타도 안 해놓으니까. 그리고 막 바람이 있고 뭐 어제도 누구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2달 만에 결정 날 수 있고 2달 만에 결정 나면 상고 기각이에요. 무죄 확정.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99.9%라고 할게요. 거의 이건 뭐 번복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이 되는 거거든요. 자판은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자판이라고 그러고요.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돌려보내는 걸 환송이라고 그러는데 파기 환송을 하잖아요. 1년 걸립니다. 다시 재판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근데 뭐 이게 리스크입니까? 끝난 얘기죠. 이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별다른 전략이라는 게 사실 있기가 어렵잖아요. 예. 자당에서 내세웠던 사람이 지금 계엄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서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이면 시작되는 상황인데 뭘 가지고 이 상황에서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쳐다봤던 게 이재명 대표 하나를 쳐다봤던 거고 진짜 그런 거예요. 요즘 말고 예전에 한국 축구가 참 국제적인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저기서 사우디가 지고 옆에 이란이 3대0 이상으로 경우의 수 무슨 경우가 있으면 16강 진출한 경우의 16강 진출.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경기는 안 쳐다보고 남의 나라 경기만 막 쳐다보고 있었던 그 심정. 타 팀이 져주고 비벼주기 원하는. 그리고 터널 비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국민의힘의 그 의원분 내지는 지금 뭐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밑에 누군가 그 직원이 아유 대표님 뭐 원내대표님 그 1심에서 유죄 나온 게 항소심에서 뒤바뀔 확률이 1.7%밖에 없답니다. 그럼 98%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승복하라고 막 얘기도 하고. 98% 확률이니까. 98% 확률 저라도 배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통계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서 완전히 터널 비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뿐인데 저도 아까 용어는 분명히 언론에서 또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검찰 리스크입니다. 검찰 리스크.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생긴 위험이지 이게 법원에서 주도한 게 절대 아니고요. 거기로 억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 판결이 그렇게 뒤집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다 내려놓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뭐 재미없지만 법률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 말 한번 다시 돌이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인인데 이 재판 끝나고 뭐 그분 정책 성향은 뭐 별로 제가 알지 못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작 이런 거였냐고. 그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 거짓말쟁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작 이런 거냐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 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유치하다 공소가 이런 얘기를 정도를 하더라고요. 뭐 일반인 시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로 이게 잘못됐다 거짓말 뭐 면허증을 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치적으로 빼고 정말 봤을 때 이걸 기소할 거리가 될지 알았냐 몰랐냐를 이걸 갖고 이 난리를 칠게 되는 게 맞는지 한 번 정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의 대전제는요. 원래는
왜 그러면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했냐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비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예. 만약에 대장동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고 그거를 김문기 전 차장과 공범이라면 같이 꾸민 일이라면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자기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습니다. 김문기 전 차장이 이 일의 범인이어야 되고 네. 돌아가신 분 명예훼손하는 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김문기 전 차장과 이재명 대표가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이 전제가 밝혀진 게 없잖아요. 아하. 이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털컥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이 기소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어떤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어졌다, 파란불이 켜진 것인데 여당에서 견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이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전 대표도 대권 이제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여기만 바라봤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 예, 약간은 막 이렇게 터널 뭐 비전 증후군 뭐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 그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실 한동훈 대표나 이쪽에 비전에 빠져 있는 분들 빼고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은 정말 되게 무죄나 공소기각을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요. 그거 제가 거짓말 아니고. 정말 다 저한테라도 물어보면 아마 그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 근데 그것만 바라보다가 아이쿠 할 말이 없잖아요. 그 거짓말 면허증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쿠 할 말이 없어. 아이쿠 이 된 거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똑같아요. 지금 할 말이 없는 얘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인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식의 어떤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차라리 윤석열 잘못했던 걸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잡고 나갔으면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데 딜레마에 빠져서 뭐 그냥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더 무덤에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요. 아직 많이 초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면허증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왜 쓰기 시작했죠? 개업 면허증. 개업 면허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꺼내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개업 면허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니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잘못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지 싶었죠.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쳤냐 안 쳤느냐고 계엄하고 이걸 어떻게 이 등가로 만들어요. 게다가 저는 이번에 참 1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1위시더라고요. 재산 신고 안철수 의원. 아니 무죄여도 출마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무죄 받아도 조기 대선 출마 안 된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인데 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정말. 예. 자, 우리 안철수 의원에게 하신 말, 우리 박 변호사님. 사실은 하나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실언을 해버린 결과예요. 그냥 망상에 살고 있는 거죠. 망상. 유죄라고 생각하고 유죄여야 되는데 유죄가 안 되고 무죄잖아요. 출마하지 마. 무죄 출마하지. 이런 결격이 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메시지라면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엉뚱한 얘기들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다 한마디씩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엉뚱한 얘기로 되는 거니까요. 진짜 저 궁금해서 이게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박정희 앵커님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안 돼서. 무죄 받아도 조기 대선 출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 그냥 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재판 모르겠어. 받았으니까 출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 받았으니까. 3월 26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선의를 해석하면 뭐 다른 재판은 몇 개 남아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확장을 해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재판들도 지금 성남 FC나 백현동, 대장동 이제 그 사건 큰 사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 4개 5개 합쳐진 그 사건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0차 공판이 일어났고요. 앞으로 증인도 수백 명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건은 대략 일주일에 한 명씩 부른다고 하면 5년 가해도 1심만. 지금 구도를 하면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이에요 대부분. 검찰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공소유지 자신이 없으니까 검찰을 증인들을 대거 불러놓고 재판 끄는 게 누군데요. 진정하게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내용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 성남 FC 팀 하면서 유치했던 거 그거 자체가 뇌물이다. 홍준표 대구 F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이 뭐냐고 하니까 검찰 주장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돈도 아니고 그런 어떤 사실은 창조적이고 어떤 공격적이고 정치 검찰적인 어떤 공소권인데 이걸 과연 유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거며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재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즉 이거는 이 재판은 설사 조기 돼서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하. 다다음 정권 돼야지 3심사에 다다다다음 정권 10년 지나야 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알겠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든가 아. 안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 이제 향후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권 가도가 더 강화됐다. 그리고 이제 비명계에서도 이제 무죄를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이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교과서도 이제 공부를 다 했고 아, 참고서도 공부를 다 했고 아. 문제지도 다 풀었다. 수능 앞두고. 다 끝났는데 이제 아직 시험 일자가 안 나왔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험만 보면 된다. 제가 표현한 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 시험 일자가 나온 줄 알고 다 공부를 이제 다 해놨는데 아.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연습 문제를 통과를 했어요. 아주 음. 어려운 네. 26일 시험을. 아, 그걸 통과를 했는데 어이구야 이게 시험 날짜가 생각한 거 하고 다른 날짜 아직까지 없구나. 아. 요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시험 날짜가 아직 안 나왔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게 네. 또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기세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뭐 다른 데를 볼 여지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기세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로서가 아니라 상고했다라고 지금 속보가 뜨는 모양이네요. 검찰에서. 예, 검찰이 2심 무죄에 대한 상고를 했다. 네. 예. 저 상고할 때 엉뚱한 이유지만, 그러니까 많은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예.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검찰과 법원에서 제발 그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들의 마음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끌어다 씁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아무튼 다시 드리던 말씀 들어가면 그 기세라는 게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과정을 거쳐버리잖아요. 그럼 뭐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예전에 그 무슨 관상이었던가 어떤 네. 영화에서 영화. 파도를 겉을 보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닷속을 봐야 되는데 그 바닷속이 이제 다 정리가 돼버린 거죠. 남은 건 앞으로 위로 올라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실제로 그 1심에서 과하게 이제 유죄가 되면서 집행유예, 실형의 형이 됐을 때, 예. 그리고 지금 3월 26일에 내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이 결과가 났을 때가 극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사실 그때 사실은 무죄가 났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1심 판결에서 달리 났겠고 또 정말 과중하게 나가지고 집권 여당이나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 무죄 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극적인 부분들이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민들이나 특히 중도층의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겠죠. 오히려 무죄가 난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서는 더 가벼울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뭐 상당히 자, 좋죠. 그런데 아직도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주일 후면 뭔가 바뀐 상황 속에서 방송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바로 헌재는 선고기를 정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홀하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예, 자 더불어민주당 그 최고위 회의를 광화문에서 이제 천막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재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무죄 이후에 또 이제 카톡에 밭글 요즘 밭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유. 이후에 5시에 이제 헌재 선고 기일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또 떴는데 헌재가 아니다. 예. 근데 심지어 오늘도 떴어요. 네. 오늘도 5시에 있을 것이다 하고 밭 했더니 헌재 공보관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고 또 다시 또 그거 지라시다라고 다시 또 막 정정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아니다라고 정정할 게 아니라 네. 왜 그렇게까지 많은 설명을 밭밭들이 해줘야죠. 도는지를 알 네. 거 아니에요. 네. 나와서 근거 없는 추정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근거가 도대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심각한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박찬대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계엄이 110일이 넘어버렸고 소추가 된 지도 지금 103일째, 104일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이에 나라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연재해지만 산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목숨까지 잃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구멍이 뚫리질 않나. 외교적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공석이라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렇게 보수 쪽에서 주장했던 한미 동맹에서 국방장관이 국가정보부 수장이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중에 관세는 올라간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국가라는 것을 또 엉뚱한 게 지정됐다는 소식도 듣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요. 이 결론을 내리는 게 하루라도 빨리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오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것도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40건을 선고한다는 이건 건데. 비상시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비상시국이 아니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지금 그래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기다렸다 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피하려고 한다. 예. 저 이런 거 다 거짓말로 믿고 싶어요. 그거 바라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체제 수호를 해야 돼. 제가 진짜 마치 체제 수호 이런 건 되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체제 수호를 외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뭐 다른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예, 갑자기 80년대로 들어갔어요. 예, 우리 체제를 지켜야 돼요, 지금. 예. 민주화 항쟁의 중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항쟁의 중심에 있던 분들은 그 잘못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고 맞네. 제가 지금 체제를 지키자고. 맞네요. 예. 예. 같은 체제지만 또 다른 체제의 의미로. 예. 그러니까 이 헌법이 예정한 거예요. 계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어떤 내란 같은 것도 뭐 내란죄, 불소추 그런 거 헌법에 예정하고 있고 또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탄핵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뭐 옛날 원시 시대나 뭐 중세 같이 찔러 죽이고 그러면 더 간단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든 거잖아요.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짓거리를 했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누구를 탄핵할 수 있고 그 권한을 9명한테 부여한 게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예. 헌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8명이지만요. 사실은 그런 임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다들 하려고 했죠. 뭔가 있나? 그래서 뭐 완벽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저랬나? 근데 지금 며칠을 지나가면서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뭐 양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기다렸던 걸로 좀 인식이 됩니다. 그 전에 그럼 이게 뭐 지금 무죄가 나왔으면 어떤 의미로 바로 해석할까요? 얘기하기 바로 또 작비에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끌고 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요. 인식이 되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예.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그런 그거 말씀하세요.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아니 뭐 이런 거 헌법 소원 이거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거 40건 올해 오늘 이제 목요일에 처리를 했는데 예.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하면 돼요. 이건 누구라도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자꾸 하면요. 미국처럼 대법원으로 돌아갑니다. 헌법재판소 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80년 헌법부터. 그래서 한 건데 미국 같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못 믿겠는데 뭐 일도 안 하는데요, 뭐. 이걸 안 하는 뭐 이걸 판단을 못 합니까? 네.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를 이걸 못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각하니 이런 거 뭐 딴소리 하는데 이게 다 봤는데 이게 뭐가 판단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 하지 말고 아예 떼어서 하자. 또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 한 거고 사실은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의 의전 서열이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그만큼 급이 높게 이제 나라가 해준 거면 그만큼 또 권위가 있다는 건데 그럼 권위에 걸맞는 책임 있게
판단도 하고 빨리빨리 신속화해야 돼. 그거지 뭐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비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양날인데요. 지금의 모든 체제, 국가 체제라든가 뭐 법 시스템 이런 것들은 평시 체제를 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저질렀건 헌법 위반이 있건 간에 그런 것들을 뭐 시간을 두고 뭐 통상적으로 뭐 매월 말에 마지막 목요일에 이걸 다 선고를 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전원재판부에 사고 이런 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어느 날 선포해서. 갑자기 오밤중에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다 깨우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예. 사실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계엄 상황인 거예요. 아직 진짜 계엄. 이건 이제 대통령이 내린 계엄 말고 대통령이 잘못을 이 수습하기 위한 계엄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외국들도 다 이거 다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일반적으로 사실 이전에 무슨 뭐 검사 탄핵 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필요 없는 거였어요. 다 치워놓고 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가원수를 어떻게든 빨리 세워야 된다는 쪽으로 갔어야 돼요. 실제로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기에.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초기에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체제 감사원장 하면서 선출 얘기하다가 한덕수 할 때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들이 세운 원칙도 깨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책임을 매우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실 헌법재판소는 필요가 없어요. 예. 다음에 만약에 헌법이 바뀐다면 예. 이게 역사적 재인이 됩니다. 이 재판관들이.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워낙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지금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언제 날 것이냐 그러면 그래도 예측하면 이제 4월 18일이 이제 문영배 헌재 소장 하지 마요. 하기 싫으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요. 그냥 뭐 하고 국가 놔둬요 그냥. 국가 그냥 버려요 그냥. 뭐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를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래? 한덕수 권한대행에 남은 임기 다 채워라 그냥. 그럼 한덕수 2년 해요 앞으로 그냥.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이게 뭐 극단적인 황당한 얘기인데 예. 지금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임기를 못 채우게 되면 임기를 네. 채우고 넘어가면 네. 그러면 나머지 2명을 누가 임명할 거냐. 그러면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막 이런 막 시나리오들을 막 복잡하게도 전개를 하거든요. 네. 다 무의미합니다. 저는요 그 정도가 되면 네. 김진 전 중앙일보 그 정치 전문 논설위원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란 진짜 내란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걸 어떤 국민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했고요. 대한민국은 그런 거를 한 번도 감내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니 우리 헌법 시작이 전문의 시작이 3.1운동과 4.19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 4월 18일까지 안 되면 진짜 4.19 재연되는 거 하필은 아니에요? 날짜도 그래요. 하필 또 그날이네요. 4.19 재연될 수도 있다. 절대 그거는 그냥 상상하기 상상도 하기 싫어요. 싫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네. 뭐 정치권이니 뭐 헌재니 검찰이니 사법부니 다 필요 없고 국민들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다시 수습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을 믿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그건 아예 나라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다시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상황이 돼버리면 어느 뭐 경찰 검찰 뭐 누가 어떻게 믿겠어요. 내전이 되는 거죠. 내전이죠. 내전 내란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네. 특히 지금 이 탄핵 상황이 계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박근혜 때랑 또 달라요. 아 그럼요. 비교 박근혜 불가죠. 때랑 다르고 박근혜를 또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쩌면 좀 고마워요.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그 당시도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들도 많았는데 그렇죠. 결정도 빨리 났지 않습니까? 그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아주 심각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 일어난 상황인데 그거를 헌법재판소라는 그나마 헌법재판소는 제3의 기관입니다. 내각에 있는 사람들 정부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그럼 결국은 동조하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예. 4월 18일 넘어가면 6인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안 하고 2년 한덕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4월 18일 전에는 그래도 하겠지.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시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둔 재판관들 만료 3일 전에 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이제 수요일에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4월 18일이 퇴임일이니까 그 3일 전인 그 수요일은 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렇게까지 못 4월 10. 갑니다. 그때도 왜냐하면요 네. 그렇게까지 갈 거를 네. 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런 정도의 박근혜 때는 그런 그렇죠. 불안감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지금은 불안감이 커요. 네.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검찰 때문에 이 검찰과 한 부장판사의 엉뚱한 지금 결정 때문에 그 내란죄 피고인인 윤석열이 석방됐죠. 밖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그런 형국이고 아, 그리고 공공연하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와서 거리에서 이게 찬성과 반대가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마치 그게 정치적인 일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때까지 뭘 믿고 15일까지 기다려요. 그때가 15일 안 나오면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아까 우리 박 변호사 정말 잘 표현 썼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헌법적에서.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를 마지노 얘기를 지금 매주 하는 것 같아요. 3월 8일부터 14일 마지노, 21일 마지노, 28일 마지노 그랬는데 진짜 마지노는 4월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마지막은 4월 4일이다. 예, 4월 4일. 제가 진짜 이제는 막 이런 얘기 하고도 싶지도 않은데 4월 4일이 그걸 지키지 않거나 예. 그게 더 늘어나면 아, 사실은 절대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하긴 그걸 원치 않으시면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 얘기 잘못했다가 또 기소될라. 괜찮아요. 예. 유튜브니까 압박 예. 좀 드릴게요. 압박. 좀 드리면 네. 아니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결론이 났을 거고요. 시간 끄지 마시고 결론 내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결론이 만약에 4월 4일 난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막 71년 만에 처음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막 석방되고 막 이러니까 헌법재판관의 판단도 상식이 좀 반하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8대 0을 왜 예상하냐면 제가 결정문들을 이제 보니까 네. 뭐 한덕수 복귀했던 결정문도 김복형 이제 재판관 좀 이상하다라고 뭐 이렇게 세간에 얘기를 하지만 또 나름 뭐 지체 없이 그렇게 또 해석할 수는 있겠구나. 왜 뭐 굳이 한다면 네. 여진이 있다라고 또 여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있고 또 각하를 했던 조한창 네. 정영식 재판관 네. 그것도 헌법 주회에는 뭐 학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수 의견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주 택도 없이 그냥 네. 몰라 각하 몰라 기각은 없어요. 다 이유는 있어요. 아몰라 기각 아몰라 각하는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달리 뭐 각하를 한다거나 달리 기각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헌법 재판관이라면 그럼 뭐 그냥 아이고 나도 이유 안 나갖고 그냥 각하할래 내 기분이 그래요 안 좋아요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예. 기분이 아이고 각하 같아요 이건 안 되거든요. 예. 이유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할 수 없다. 예, 그 8대 0 인용이다. 예, 정계선 재판관과 이제 김복현 재판관의 어떤 한덕수 총리의 건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다라고 걱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차성환 교수 같은 경우도 이분도 이제 8대 0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아니, 김복현 재판관의 판단도 굳이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무 택도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댓글에 막 욕을 먹거든요. 욕을 먹고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욕을 먹더라도 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 사안을 떠나서 상황을 벗어나서 그 법전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지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부장판사의 말마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법전만 놓고 보면 소수설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네, 다 가능해.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각하설이 다수설이에요. 심지어 이번 한독수에 있어서도 그건 소수설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설이에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법리상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요. 윤석열은 5개예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경우는 5개다. 하나만 걸려도 파면이 이 5개가 가벼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만 걸려도 파면인데 이번에 헌덕수 지금 기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헌법을 위반이면 중대하지 뭐 헌법 위반이 또 중대하고 또 있어야 되라고 하는데 법전에는 중대하기를 원합니다. 중대한 걸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다 중대해요. 이거를 하나라도 산 사람들 기각 내잖아요.
체제 수호에 또 장애가 됩니다. 그걸 들고 나와서 보수예요. 보수적이세요. 보수예요. 제가 완전 아, 보수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8대0이 전원 인용이 됩니다. 8대0 뭐 그걸 전원입니다. 뭐 사실은 근데 시간의 문제겠죠. 더 알겠습니다. 이상 보지 마시고 예. 뭐 알겠습니다. 선고하셔야 됩니다. 예, 네. 8대0 의심할 수 없다. 두 법률고의 명확한 이기는 두 법률고는 참고로 이재용 대표의 무심도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변호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는 4월 3일 날 뵐 텐데 3월 4일은 혹시 뭐 결과가 끝났거나 혹은 4월 4일의 전날에 몇 주째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면구합니다. 제가 아마. 뭔가 정지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 뭔가 시간이 앞서서 뭔가 진행되었기를 바라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